상견례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실수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처음 3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한 번 만들어진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순간이 어색하면 그날 전체가 어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3분이 편안하면 이후의 모든 대화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시면 상견례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문이 열리고 한쪽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는 작은 긴장이 시작됩니다. 보통 신부 측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정리하고 신랑 측이 들어오며 첫 인사를 나눕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느낌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긴장으로 느껴지고 너무 크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밝은 표정, 부드러운 눈맞춤, 자연스러운 고개 끄덕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상대는 이미 편안함을 느낍니다. 혹시 떠오르는 장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첫인상이 유난히 좋았던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 그게 바로 이 3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이후를 계속 메워야 하고, 이 순간을 잘 지나가면 이후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이 흐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는 순간은 어떨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자리 배치가 은근히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입구 기준으로 안쪽에는 신부 측 부모님, 바깥쪽에는 신랑 측 부모님이 앉고 자녀는 양옆에서 보조 역할처럼 자리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부모님끼리 중심을 잡고 자녀는 긴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앉는 순간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긴장합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자세는 편안한 경청입니다. 허리를 너무 곧게 세워도 경직돼 보이고 너무 풀어도 성의 없어 보입니다.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듣는 자세,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리액션. 이 작은 행동들이 상대에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 보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태도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어색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로 첫 대화를 시작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초반 10분은 상견례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이때 대화의 방향이 너무 무거우면 긴장이 풀리지 않고 너무 가벼우면 어색함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부담 없는 공통 주제입니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기 음식이 괜찮다고 해서 예약했습니다. 이런 짧은 말들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길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 던지고 상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 그 여백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벼운 칭찬도 좋습니다. 따님이 참 밝으시네요. 아드님이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런 말은 서로의 마음을 빠르게 열어줍니다.
혹시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 이제 대화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이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자녀는 중심이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 자체가 상견례의 핵심입니다. 자녀 칭찬, 서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오가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상견례는 이미 성공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누가 더 잘 키웠는지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느끼는 것. 그 공감이 생기면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식사가 시작되면 이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화는 한층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음식은 가장 좋은 대화 연결 도구입니다. 음식이 참 정갈하네요.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들은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긴장으로 보이고 너무 느리면 흐름이 끊깁니다. 적당한 속도로 깔끔하게 드시면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중간 그렇군요. 맞습니다. 같은 짧은 공감 표현이 상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생겨도 괜찮다는 것. 오히려 자연스러운 침묵은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을 들으면서 누군가와 조용히 식사하던 편안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이 바로 지금 만들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갈 즈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리 끝나기 5분 전, 이때가 상견례 전체 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멘트는 짧지만 깊게 남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억지로 말을 더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말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이 순간 서로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처음의 긴장은 어느새 사라져 있습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 상견례는 이미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계산의 순간입니다. 이 짧은 장면이 의외로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랑 측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부 측에서 오늘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두 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에서는 다음에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사양합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 번은 양보하고 한 번은 사양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계산했느냐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 장면이 결국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상견례는 결국 완벽하게 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마무리되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곧 상견례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그날의 분위기를 떠올리면 말보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분위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상견례에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자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 흐름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면 무너지고 이해하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유형, 이걸 알고 들어가면 같은 상황도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먼저, 말이 많은 부모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녀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활발해 보여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끼어들기 어려워지고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중간에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는 순간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끊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 뒤에 말씀 듣다 보니 아드님이 정말 잘 자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대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따님은 어릴 때 어떤 성격이셨나요? 이렇게 상대에게 공을 넘기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흐름을 부드럽게 돌리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예전에 누군가 말을 길게 할 때 괜히 끊고 싶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순간 참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이 거의 없는 부모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2번째는 말이 없는 부모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질문이 없으면 대화가 멈추고 표정도 조심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무관심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잘못 해석하면 분위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요즘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여행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부담이 없고 짧게라도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질문 후의 반응입니다. 작은 대답에도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거 참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붙여주면 상대는 말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한번 말문이 열리면 그 다음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질문을 몰아붙이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은 문이 아니라 초대여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편하게 말을 꺼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질문보다 분위기가 먼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까다로운 유형,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째는 다소 보수적인 부모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유심히 봅니다. 때로는 평가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기 쉽고 괜히 더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겸손한 표현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말투는 짧고 단정하게, 리액션은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억지로 분위기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차분함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조용히 경청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그게 가장 강한 인상입니다. 혹시 예전에 말이 많지 않은데도 신뢰가 갔던 사람 떠오르시나요? 그 느낌이 바로 지금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만드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부모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집, 직장, 경제적인 부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가 현실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는 빠르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면으로 답하려고 하면 자칫 비교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부드러운 차단입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이 상의하면서 잘 맞춰갈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정말 강력합니다. 논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은 서로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어색함을 키웁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풀어주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이 말은 분위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녀 비교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공감으로 바꿔줍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다면 천천히 상의하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말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한쪽 부모님이 불편해 보인다면,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결국 모든 상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그 기억이 바로 다음 만남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상견례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말을 잘 못했을 때도 아닙니다. 음식이 어색했을 때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 공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 느낌입니다. 눈빛이 멈추고 말이 끊기고 누군가의 표정이 굳는 그 짧은 정적.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그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 문장으로 그 분위기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순간을 지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을 때입니다. 대화가 끊기고 서로 눈치만 보는 순간, 이때 많은 분들이 누가 먼저 말하지? 하며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어색함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완벽한 말이 아니라 솔직한 한마디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이 말은 분위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면 그 순간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볍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은 저희도 오늘 많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방향을 더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색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순간 그 어색함은 사라집니다. 혹시 예전에 어색한 자리에서 누군가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어줬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바로 그날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 민감한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 비교로 인해 분위기가 가라앉는 순간입니다. 누구네는 벌써 집을 마련했다더라. 요즘은 다들 이런 준비를 한다던데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의도와 상관없이 분위기는 미묘해집니다. 듣는 쪽은 순간적으로 위축되고 말한 쪽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은 자칫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공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은 비교를 경쟁이 아닌 공통된 감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조건에서 마음으로 옮겨줍니다. 또는 각자 상황이 다르지만 잘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비슷하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긴장을 크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집, 예단, 예물, 직장, 수입. 이야기가 이쪽으로 흐르는 순간 공기는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듣는 쪽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실대로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는 더 깊어지고 오히려 갈등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상의하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온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은 서로 상황을 이해하면서 맞춰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돌려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혹은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견례는 협상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을 보겠습니다. 한쪽 부모님의 표정이 굳고 기분이 상한 듯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분위기는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이 순간을 그냥 넘기면 그 감정은 끝까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존중을 드러내는 한마디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낮추면 상대의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또는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이 빠르게 누그러집니다. 결국 모든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그때 한마디가 있었다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 순간, 그 한마디를 이번에는 직접 건네는 사람이 되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완벽한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생각이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를 앞두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말을 잘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견례에는 원래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대본도 없고 누가 더 잘해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완벽한 상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큰 실수 없이 편안하게 끝나는 것. 그것이면 이미 충분히 잘한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모습보다 편안한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에 남는 자리는 말을 잘했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잘하려고 할수록 어색해지고 편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혹시 긴장이 되신다면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잘 보여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자리라고. 그 순간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결국 상견례에서 남는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날 편안했는가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웃어주고 조금 더 천천히 들어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공감해준다면 그 자리는 이미 성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만 마무리된다면 그 상견례는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상견례를 만들고 싶으신가요?